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과중채무자, 채무조정, 또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 워크아웃 제도, 또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 과중채무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장기간 연체한 채무의 채무 소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본인이 장기간 연체한 채무가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장기간 연체한 채무 같은 경우에 이제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네. 만일 이제 장기간 연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채무 확인이나 대출 정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조회를 하면은 본인이 이제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만일 장기간 한 채무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에 대한 이제 확인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까? 네.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 여기가 이제 홈페이지 주소가 www.credit4u credit4u.or.kr 이쪽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해가지고 네.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조회를 하실 때는 이제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공동 인증서라든지 이런 이제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한 거고요. 이 외에도 나이스 개인 신용 평가 정보의 나이스 지킴이라는 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KCB 신용 평가 정보 홈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해서 본인의 어떤 신용 정보를 갖다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신용 정보를 조회를 하면은 어떤 본인의 어떤 현재 연체된 정보에 대한 내용이나 대출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 이용 내역이 나오니까 그 내역을 가지고 이제 채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보통 이렇게 연체 장기간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또 휴대폰 사용도 좀 어려워서 보통 이제 이런 사이트에는 본인 인증 보통 이제 휴대폰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휴대폰조차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본인 예, 인증을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국신용정보원의 소비자 보호실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제 그 신용정보 내용을 알려드릴 때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본인 네, 인증할 때 네.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그쪽에 요구하는 대로 본인 확인을 딱 먼저 하신 다음에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방문해서 이제 조회를 하실 수 있으면은 좋겠지만은 네. 방문이 이제 쉽지 않은 경우에는 요즘 또 코로나19로 예, 비대면으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 본인 인증 수단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확인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개인정보 조회 시스템 그러니까 한국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 또는 소비자보호실 유선 확인 1544-1040, 1544-1040 네,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채무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네. 금융회사가 채무가 연체가 되었을 경우에 특히 이제 6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를 장기 연체 채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걸 이제 NPL 채권이라고 합니다. 부실 네. 채권인데 음. 이 부실 채권은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자산 건전성이나 이런 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매각을 하는 경우가 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수가 연체 채권의 상당수가 부실 채권 시장을 통해서 채권 매각, 채권자 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실 채권 매입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에 기록 등재 의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매각되자마자 그 신용정보가 연체 기록이나 대출 음. 정보에서 삭제가 됩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신용정보 조회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제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 이게 삭제된다고 해서 또 신용불량이 회복되는 것도 아닌데, 네, 예. 그럼 상당히 좀 어렵겠네요. 네, 본인들은 예. 찾아보기가. 네, 예. 연체된 채무를 조정을 원하지만 그 채무에 네.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채무 조정을 하고 싶어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예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이제 아예 확인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쉽지는 음. 않습니다. 음. 예. 이제 한국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 외에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이라는 게 별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부실 채권이 이제 매각된 경우에 그 정보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정보는 이제 이 시스템은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매각된 경우에 상당수가 이제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과거 한참 예전에 매각된 채무의 경우에는 네. 이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좀 완벽하게 이렇게 확인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거고요. 채권자 네, 변동 조회 시스템. 예, 예, 네. 한국신용정보원 네, 확인해서 예, 예.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또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네, 확인이 될 수 있다. 네, 예. 예. 보통 채권 매각이 이제 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매각이 됩니까? 보통? 매각이 되는 거는 이제 딱 특정하게 시간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네. 금융회사의 어떤 자산 건전성 유지나 이런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달라질 음. 수가 있는데 채권을 매각할 때는 보통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많이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음. 이제 채권을 매각할 때는 다양한 채권을 서로 섞어 가지고 네. 풀로 매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채권이라는 건. 연체 음.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뭐 연체가 최근에 된 것부터 해가지고 아주 장기간 연체된 것까지 합쳐가지고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6개월만 되면 바로 채권이 매각이 되는군요. 매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음. 경우도 음. 음. 있습니다. 그럼 금융회사에서 예. 신용 불량은 연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신용 불량자로 등록이 됩니까? 연체가 3개월 이상 음. 경과하면 네. 이제 뭐 신용불량이라는 말은 네. 없어졌습니다만은 네. 채무불이행 정보가 아, 등록되는데 채무 불이행으로. 예, 예. 예, 그렇군요. 그럼 장기 연체 채권은 이제 기록이 삭제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앞서도 예, 예. 몇 년 정도 되면 이게 삭제가 됩니까? 네, 채권이 연체가 되어서 이제 매각이 되는 경우에는 매각되는 기간이 신용정보원의 네. 신용정보 시스템에 등재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록이 바로 삭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매각이 되지 않는 경우에 연체가 되었다고 하면은 금융회사에 계속 남아 있다고 하면 음. 그 기록이 이제 계속적으로 일정 기간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연체 기록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7년이 지나면은 네. 삭제하는 게 보통입니다. 음. 7년이 음. 경과하면 이제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따라 가지고 삭제를 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연체된 채무가 매각이 된 경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7년이 지나면은 이제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기록만 보여지지만 기록만. 네. 네. 그럼 기록은 없어지고 채무 기록은 이제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네, 예. 그러면은 요거 이제 채무자가 뭐 한 장기로 있다가 뭐 돈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네, 그 차후에 예, 예. 좀 이 채무 변제를 좀 하고 싶다는 경우에는 좀 어려운 건가요? 네, 어려운 예. 건가요? 어려운 찾기가?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 음, 음, 확인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7년이 지나서 음. 오셨다고 하면은 네. 신용정보나 이런 걸 조회하시더라도 음, 그 정보상에 나타나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신용이 회복되는 것도 예, 아니지 회복이 않습니까? 되질 않고, 계속 채무 예, 불이행자로 남는 예, 거죠. 채권 자체가 이제 부실채권이 매각이 음, 음. 되어가지고 채권 네. 투시 매입업자나 투심업자가 가지고 음, 있는데 음, 채무 자체는 이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음, 어디로 갚아야 될지, 음, 어떻게 소정을 신청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취업을 해가지고 본인 통장을 갖다 만들었다 그러면 또 채권 투심업자가 통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압류를 갖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되게 난처한 상황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 기록이 없어서 이제는 채무가 다 변제됐나 보다 하고 통장도 만들고 거래도 했는데 하다 보면은 네, 압류가 되는 네, 경우도 많다. 예, 예, 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과중 채무, 채무 조정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해서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에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과중채무자 채무조정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체가 장기간 돼 있는 경우 또 연체는 없지만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연체 후 7년이 경과되면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서 연체 기록은 삭제되는데 채무 불이행자로 계속 남게 되고 그럼 이 개인 연체 채무를 좀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예, 말씀드린 이제 신용정보 조회 네, 네. 시스템과 채권자 변동 시스템 외에는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오래된 채무까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시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제 조회되는 것으로 알고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신용정보 시스템과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 두 가지만 저희가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채무 파악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채무 상담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제 파악하는지를 갖다가 알려드리고 이제 채무를 파악하신 후 다시 재내방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면 모든 채무 정보가 조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아니다. 예, 예. 네. 보통 이제 이로 인해서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까?
네, 예. 채무 음, 파악이 안 되어서 이제 네. 본인 채무를 확인하고자 방문하시는 분들도 음.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채무 조정을 이제 받고자 오신 분들도 본인 채무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명확하게 잘 모르는 음, 분들도 음.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예. 3619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이런 채무가 한 만 61세가 넘으면 다 없어진다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네. 아닙니다. 네, 이제 네. 채무자분들이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채무 조정을 음, 신청을 해가지고 채무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장기 네. 연체된 채무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감면 혜택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감면 혜택은 있지만 아주 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러면은 70, 80이 넘어도 이 채무 기록은 계속 남게 되는 건가요? 갚지 네, 않게 되면? 예, 나이가 어, 많으시다고 하더라도 네. 젊은층과 달리 취급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신용정보 관리나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음. 관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채무가 이제 감면이 된다고 하셨는데 예, 나이가 어느 정도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어느 정도 그럼 감면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몇 음, 살 돼야 이 채무가 감면이 이제 됩니까? 그게 이제 뭐 연령별로 조금 이제 음, 다를 수가 음, 있는데 저희가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채무가 연체되었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감면되는 건 아니고 네. 신용회복위원회 조정 기준은 채권자가 동의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채무 조정이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아, 감면 기준상으로는 많이 감면할 수 있지만 네.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감면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채권이 보통 7년 뒤에 매각이 되면 네, 예. 채권자는 바뀌는 거 예, 아닙니까? 바뀌죠. 은행이나 예, 다른 곳으로. 맞습니다. 예. 그럼 그 채권자 동의라는 것은 은행의 은행이 동의는 아니고 채권을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있는 곳. 곳에서 예, 예, 저희 신용회복위원회 이제 채무조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과반수가 이제 동의를 갖다 해야 되는데요. 채권 음, 액수 기준으로 과반수가 이제 동의를 갖다 해야지만 이게 통과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예, 감면이 되는 것이 예, 아니다. 예. 그래서 그럼 나이가 어느 정도 나이에 나이가 이르게 이제 만 되면 60세 이상인 경우에 네, 원금 감면율 저희가 기준 음, 감면율을 가지고 있는데 네, 70% 정도 감면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70%. 예. 예. 그럼 70 넘으면 또 네, 달라집니까? 70 넘으신 분들은 네. 더 많이 가면 80% 감면할 수 80% 있도록. 나이에 예, 예, 따라서.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이 본인의 그 채무 기록을 어떻게 좀 찾아야 될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없습니까? 채무 확인 방법은 이제 크게 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장기간 연체되어 가지고 신용정보 조회를 해도 나타나지 않는 채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독촉장, 채권자가 음, 이제 음, 채무자 앞으로 채무를 갚으라고 하는 독촉이나 이런 게 이제 발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채권자가 법원 통해 가지고 채무에 대해서 지급 명령이나 대여금 청구 소송을 갖다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네. 내역들을 이제 모아 가지고 이제 현재 본인의 채무가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파악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네. 독촉장이나 이제 법원의 송달 자료는 최종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채권자가 최근에 이제 발생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 내역을 토대로 이제 채무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음,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높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독촉장을 모든 채권자가 계속적으로 매달 발송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네. 발송하는 그 텀이 되게 길어집니다. 음, 연체가 음, 최근에 뭐 막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독촉장이 계속적으로 날라오는데 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뭐 5년이다, 뭐 7년이다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독촉장을 거의 보내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음, 최근에 연체된 채무의 경우에는 독촉장이 자주 날라와서 네. 그걸 모으기가 쉬운데 연체가 오래된 채무는 독촉장을 발송하는 주기가 매우 길어져 음, 가지고 그걸 네. 다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주소 변동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 독촉장을 갖다 모으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네. 이 독촉장으로 채무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가 여러 군데 있지 않고 음, 한 곳이나 두 군데 정도만 채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음, 독촉장으로 채무를 파악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만은 네. 그렇지 않고 채무가 뭐 다섯 군데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음. 이걸 다 모아서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 채권이 한 사람의 채권이 여러 은행이 뭐 5개 좀 연체가 되고 또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이 매각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한 곳으로 매각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5개 채무가 따로따로 예, 매각이 예. 된 네, 수도 다 있는 건가요? 따로따로 매각이 되고 그것도 매각이 한 번만 아,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면 비교적 쉬울 수도 한 있는. 곳에서 확인이 가능할 예, 텐데, 예. 그게 다섯 그렇지 군데 다 않, 다르게 매각이 되고 네. 채권 매각이 한 번만 이루어지지가 않고 네. 많게는 7차례 정도 매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채권 자체가. 예, 그러면 정말 채무자가 예. 본인의 그 채무 연체 그 확인하기가 쉽지 않겠군요. 네, 예.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용 지부장 모시고 가중채무자 채무조정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가중채무자 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개인 워크아웃 제도, 또 프리워크아웃 제도,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또 연체는 없지만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전화 주시면 채무 조정 관련해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간 연체가 되면은 독촉장, 우편물도 이제 잘 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독촉장도 없고 우편물도 받지 못했다. 이럴 경우에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법원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채무가 연체가 되는 경우 이게 채무 연체 시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로 연체가 됐다고 하면은 일정 기간 이제 갚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을 때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가 소멸해버리면 손해니까 이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를 갖다가 반드시 하게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 금융채무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소송을 청구를 한다든지 지급명령을 청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게 이제 법원의 결정이 판결을 갖다가 받는다고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까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어떤 사건 접수를 사건 접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확인해서 채무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검색요? 예. 그러니까 본인 채무로 인해서 예.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예. 확인을 해 예. 보라는 말씀이시죠. 예, 왜냐하면- 그 사건 검색은 어떻게 예, 합니까? 사건 검색을 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법원 민원실을 통해서 이제 채무 사건 검색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법원 민원실을 방문해서 본인 앞으로 진행된 전국 법원의 모든 사건, 그 해당 부분만이 아니고
전국 법원의 모든 사건을 다 조회를 했다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사건 종류별로 이제 크게 한 5가지 정도 보통 이제 조회를 했다가 하면은 네. 채무자에 대한 어떤 사건 정보를 갖다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제가 그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네, 예. 그 채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채권이? 예, 예, 예. 아, 그 서류상 넘어가는 걸 채권이라는 거예요? 이제 돈을 빌리신 곳에 이제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예. 할 때 이제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받을 의무가 있는 걸 채무라고 하는데요. 뭐 어떤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채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채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 예. 그 받을 거를 채권이라고, 예. 되게 갚을 거를 채무라고 그러는 거네요. 예. 아, 여기 그러면 그 사채 쓴 사람도 채무 채권 뭐 그런 게 있나요? 네. 사채도 사채업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제 채권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게 사채업자에게 갚아야 되는 부분을 채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아, 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그 빚 그런 데서 빌린 게 아니라 예. 그런 것도 채권 채무가 될 수 있어요? 될 수는 있는데 법정 최고금리가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자체, 채권 자체 원인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법정 제한 금리가 이제 20%인데 그보다 훨씬 높은 40% 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돈을 갚아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계약 자체가 이제 원인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정당하게 발생한 채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을 해도 그렇습니까? 네, 예. 그 요즘에 그거 많이 그 사채빚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좀 창피하고 그러니까 질문도 못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예. 네. 근데 그게 불법으로 발생한 사채나 사금융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이제 그걸로 피해를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금융감독원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서로 연계해가지고 신고를 받고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도와드리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으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이자 감면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원금도 감면되는 거예요? 사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신용회복위원회 쪽에 조정은 좀 쉽지가 않고요.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쪽으로 구제를 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구제를 받고자 신고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쪽에서 행정적인 경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행정 처분을 다 내려서 이제 그 채무 자체에 대해서 그 자체업자에 대해서 뭔가 이제 징계를 하면서 그 채무 자체는 무효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도 원금은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자 부분에 대해서 네, 그동안 이제 갚았던 금액하고 고려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원금 이상이나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이자 부분 자체를 초과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당이득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채무자한테 돌려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연 최고 20%까지. 이제 지금 기준, 지금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 연 최고 20%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전에는 또 법정 최고금리가 다 달랐어요. 그 시기마다의 최고금리를 초과했는지 초과하지 않았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네. 그 시기마다 그게 달라서 그때는 되게 이제 높게 책정이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게 책정이 되니까 그 이자를 갚다 보니까 원금을 계속 5년, 7년만 못 갚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그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최면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갚아 나가는데 원금을 못 갚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죠. 예, 법정 최고금리 범위 내에서 이자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불법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런 그 경우에는 이제 개인 파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구제를 받으실 수는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사금융은 좀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채무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 파산, 개인 회생을 고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또 개인 워크아웃 제도,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 채무 상환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대법원 나의 검색, 사건 검색을 통해서 채무를 좀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요 말씀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법원 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사건 검색을 요청을 해가지고 법원 민원실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은 근데 법원 민원실에서 이런 서비스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법원을 방문해도 해당 부분의 어떤 사건만 조회를 하다가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신용회복위원회 오시는 분들이 채무를 찾고자 한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 나의 사건 검색 메뉴를 갖다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건 번호를 알아야 검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예, 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나의 사건 검색에서 다만 이제 그게 사건 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공인 인증서, 지금 말하는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동 인증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공동 인증서를 발급을 받으려고 하면은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걸 신청해가지고 발급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공동 인증서가 있으면은 대부분 나의 사건 검색 메뉴를 들어가셔가지고 공인 인증서로 검색을 갖다가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은 사건 검색 화면 메뉴가 이제 거기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인 인증서로 조회를 할 때 법원 이름을 이제 선택을 하실 때 개별 법원이 아니고 전체라는 항목이 조회 화면의 맨 하단에 있어요. 그 전체 화면에 이제 전체라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사건 종류를 한 5가지 정도를 조회를 하게 되는데요. 사건 종류별로 하나씩 조회를 해야 됩니다. 민사 본안, 민사 신청, 독촉, 전자 독촉, 기타 집행 이 5가지를 조회를 하면은 채무와 관련된 사건 번호하고 법원이 나와요. 그럼 법원 이름하고 사건 번호를 알아오시면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그 정보는 조회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파악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건 번호 아니면 본인이 공인인증서 조회 화면에서 사건 번호를 선택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상대방 채권자가 나오거든요. 선택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보면 채권자 누구가 어떤 사건을 이제 신청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적어 오셔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 쪽으로 상담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채무를 파악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아, 그럼 이게 이제 개인 워크아웃 제도나 프리워크아웃 제도 또 뭐 파산이나 회생에 모든 이제 채무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채무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채무가 누락이 되면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채무 조정에 있어서는 빠진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파산도 마찬가지로 누락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 효력이 개인 파산 효력이나 개인회생도 마찬가지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채무 파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연체한 채무는 뭐 조회하기가 쉽지만은 오래된 채무는 채무 파악을 제대로 해야지만 나중에 그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하더라도 누락된 채무에 대해서는 그대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갚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개인 회생, 개인 파생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정확한 채무 확인이 좀 필요하겠군요. 예. 법원에 가서 이 5가지 검색 이것도 쉽지가 않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이제 이 5가지를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도 이제 채무 확인하는 방법을 검색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또 찾아보실 수가 있을 그러기 위해서 거예요. 공인 인증서가 좀 필요한 예. 상황이겠고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개인 여러 가지 과중 채무 조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렌즈맨 관설점 최준 대표 모시고 안경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